자,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저희 환자 중에 특별한 환자가 있어서 제가 다시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떤 A라는 환자가 UD치과라고 아실 겁니다. UD치과에서 작년에 10개를 치료했는데 올해 다른 치과를 갔더니 다시 10개를 하라는 진단을 받아서 그분께서 그 치과에 다시 물어보니까 UD치과에서 치료를 잘 못해서 충치가 있어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 치과에 와서 확인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 정도 다시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 정도 해야 될 게 아니고 1개 정도는 추가로 충치가 발견되거나 진행된 게 보여서 다시 그 UD치과로 제가 다시 보냈거든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사실 UD치과 싫어해요. UD치과를 좀 싫어하는데 거꾸로 UD치과를 싫어하는 이유를 일반 치과에서 하고 있다면 치과 선생님들도 많이 반성하셔야죠. UD치과 이제 뭘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예? UD치과에서 작년에 10개를 했는데 올해 일반 치과에서 다시 또 10개를 하려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하나만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다시 UD치과 보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방송 피하는 제목은요, 일단은 과잉 치료하는 치과에서 우리 환자들을 속이는 어떤 수법, 그러죠. 그거 하고 또 우리 환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환자 중에 인천에서 오신 분인데요, 작년에 A치과에서 10개, 올해 B치과에서 14개가 나온 거예요. 신경치료도 3개를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환자가 나 작년에 저 10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B치과 원장님이 이렇게 일가를 했답니다. 작년에 A치과 원장님이 치료를 못해서 그런 거다. 우리 치과 선생님들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동료를 갖다가 이게 뭡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사기를 그렇게 치면 됩니까? 자기 동료를 갖다가 보호해줄지, 의과는 자기 동료들이 문제 생겨도 보호를 해주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치과 선생님들은 잘한 진료도 그 치과 선생님 못했어라고 환자를 속이면 어떡합니까? 또 강남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요, 6개월 전에 10개 금리를 했어요. 그런데 스케일링은 좀 확인도 할 차 다른 치과 B로 간 거예요. B에서 스케일링 끝나고 나서 10개를 다 바꾸래요. 그래서 전 6개월 전에 10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과에서 하는 말이 그건 6개월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치료받은 치과에서 충치를 제거 안 했습니다 해서 저희 치과 와서 직접 확인하셨어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못했다, 아니면 충치 제거를 못했다 해가지고 환자들을 갖다가 속이는 거죠. 사실 이건 진짜 우리 치과 선생님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양아치들도 상도위가 있어요. 남의 구역 침범하지 않고요, 보호해주고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요. 아니 동료 치과의로서 만약 문제가 발견됐다면 죄송하지만 치료받던 치과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 치과 선생님이 치료를 못했으니까 내가 10개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환자들한테도 신뢰를 잃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환자 입장에서는 전에 치료받던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본인은 과잉 진료를 해야 되니까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전에 치료받던 치과로 환자를 보내는 게 기본적인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여튼 말이 많아졌는데요. 요점 이렇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환자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간단해요. 10개라고 다시 많이 진단을 내린 치과에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세요. 어디가 썩었는지를. 그리고 그 끊은 진단서를 가지고요, 원래 작년에 치료받던 치과 있죠? 그런데 가서 보여주고요, 안 만나 확인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단도 끊어서 치료 잘못했으니까 거기 다시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냥 나오지 마시고 진단서 10,000원밖에 안 나와요. 요즘 10,000원에서 20,000원도 안 나오니까요. 진단서 끊어달라고 해서요, 작년에 치료했던 데 가서 보여주세요. 정말 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은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데 작년에도 한 2-3년 전에도 2-300 들었는데 올해도 또 2-300씩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환자가 따질 거 아니에요. 나는 왜 또 2-300이에요? 저희 환자 울산에서 오신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2-300 다시 나와서 저희 치과 왔는데 하나만 치료하고 가셨거든요. 그런 분처럼 이렇게 말을 물어보면, 환자가 이렇게 좀 강하게 물어보면 치과에서 이래요. 네 원래 치아가 약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럼 환자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치아가 약한데 뭐라고 할 거예요? 정말 이것도 나쁜 거죠. 이거는
일부 못된 프랜차이즈 그런 체인점에서 막 인테리어 바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2, 3년에 한 번씩 베껴 먹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간단해요. 이 방법도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세요. 일단 치과에서 진단을 끊은 다음에요. 대학병원을 가세요. 대학병원은 의뢰서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가서요. 그냥 조용히 그냥 검진 받고 나서요.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세요. 그럼 진단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치아가 약해서 치료하겠다는 그 치과의 진단서하고 그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하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전 잘 못 읽는데요. 간단합니다. 진단서에는 치아 번호가 있어요. 뭐 22번, 23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6개다 그러면은 6개의 번호가 쓰여 있어요. 넘버 21, 뭐 12, 뭐 10,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럼 그 개수를 한번 맞춰본다든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렇게 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또 진단서의 내용을 대학병원 선생님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그거 보여주면 또 곤란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슬쩍 여기 꼭 치료를 해야 되나요? 라고 슬쩍 물어보세요. 그걸 또 진단서 보여주시면 우리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 얘기하기가 곤란해지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빨라 급해서 겁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작은 충치는 지금 안 하면 신경치료해요. 작은 충치 언제 신경치료 합니까? 겁 주는 거고 또 작은 충치는 놔두면 옆으로 퍼져요. 제일 거짓말 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뭐 걱정해요. 작은 충치 놔두면 옆으로 퍼진다는데요. 아유, 그러면 금리하시는 사람들은 다시 충치 안 생겨요. 정답 아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입안에 항상 충치균은 상주균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또 신경치료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한 치과가 있어요. 그러면 신경치료 이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경치료 지금 안 하면 임플란트도 못 해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그렇게 겁주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신경치료 조금 늦는다고 해서 임플란트 하는 거 아닙니다. 노인분들은 언제 신경치료해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 아플 때 하잖아요. 그래도 다 신경치료 하는데 뭐 걱정 마시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뽑아야 하는데 빨리 안 뽑으면 임플란트도 못해요.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조금 더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면 안 되고요. 자, 세 가지를 보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는 아픈지 안 아픈지. 아프면 빼야죠. 뭐 근데 붓는지 안 붓는지 부으면 빼야죠. 그 다음에 흔들거리면 안 돼요. 흔들거리는 게 뭐 이렇게 살짝 흔드는 거 말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1, 2, 3 아픈지 붓는지 흔들리는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면 거의 뽑아야 될 시기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증상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거나 또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살짝 나온다면 조금 지켜보거나 알아볼 시간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하도 이제 오징어 짚어 먹으니까 치아에 자꾸 금이 가요. 제가 균열치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빨리 안 씌우면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편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씌우자고 그래요. 근데 이 금간치아는요, 금간치아는 언제 하냐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식사하기가 불편한다든지 온도 변화에 민감해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두 가지 증상이 없더라도 나는 치아에 조금 금 가 있는데 오징어 짚어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치아에 금이 갔을 때 빨리 안 씌우면 네 망해 임플란트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은요 간단해요. 물어보세요. 그럼 나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 금간치아 씌우고 나면 당신 최소한 5년 이상은 보장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꼬리 바로 내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그 시간이 없으니까. 자,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게 잘못됐다고 충치 제거 다 못했다고 이렇게 말한 치과는요 일단 근본이 안 돼 있는 치과입니다. 여러분도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걔 잘못했어 막 이렇게 말하시나요? 안 말하잖아요. 솔직히 다른 치과가 잘못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해요. 그냥 조용히 죄송한데 치료받을 때 가서 한 번 더 선생님한테 체크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죠. 어디 그 치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단서 끊으세요. 진단서 끊어달라고 해서 조용히 그 했던 치과에 찾아가서 야 다른 치과에서는 이렇게 끊어주는데 충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치아가 같은 치과에서 계속 울고 먹는 방법이 뭐냐면 네 치아가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니는 원래 잘 썩는 거야 라고 하는 치과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진단서를 받은 다음에요. 대학병원에 가서 조용히 검사 받은 다음에 진단서를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한테 슬쩍 물어보세요. 진단서 충치치료 많다는 그 치과에서 받은 진단서는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여기 어때요 선생님 한번 살짝 물어보거나 이쪽 많이 썩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선생님께서 좀 얘기하기가 편하세요. 진단서 남의 충치 적은 게 많은 진단서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실 저희도 얘기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서를 받은 다음에 대학병원 진단서 비교해보세요. 치아 번호 있으니까요. 근데 겁을 많이 주는 치과가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빨리 할 정도로 급한 충치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며칠도 못 기다릴 정도 급한 거면 막말로 지금 해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치과에 가서 꼭 검진 받거나 대학병원 가서 검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을 준다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뭐 충치 조금 있는데 뭐 옆으로 퍼져요. 아유 이거 똑같아요. 옆에 잡티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놔두면 옆으로 점이 막 생겨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금방 빨리 맞출 겁니다. 길어지면 안 보시더요. 7분 넘어가면 안 보는데 3분 넘었다. 오늘도 약속을 못 지킵니다. 여하튼 자, 과잉 치료하는 치과의 속이는 수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실천에 옮기세요.